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행이라고 하면 수, 화, 목, 금, 토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보면 즉 태어난 일자, 연, 월, 일, 시 이런 걸 바탕으로 사주를 보면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보면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도 나오지만 내 어떤 성질에 내 사주에 오행이 담겨 있는데 누군가는 수의 기운이 많고 누군가는 화의 기운이 많고 총 8칸에서 8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수가 3개, 나머지 화목금토가 2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거나 어떤 분은 화가 3개, 어떤 분은 토가 4개 막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크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잘 맞는 사람, 어떤 적성을 가지는 사람, 어떤 능력, 어떤 질병까지도 다 예측이나 분석, 연결이 가능한 그런 신비로운 몇백 년 전통을 가진 어떤 통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걸 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음양이 있고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무극 상태, 동서남북 이런 사방 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의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렵죠. 자, 일단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죠. 서로 밀고 밀린다, 더하고 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각각 5가지의 어떤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뭐 미는 것도 옆으로 밀고 아니면 위로 밀고 아래로 밀고 옆으로 밀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양뿐만 아니라 또 5가지 움직임이라는 게 또 있구나. 그래서 이 오행을 보통 수, 물이죠. 화, 불, 목, 나무, 토, 토양, 토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물, 불, 나무, 쇠, 흙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 5가지 기운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 성질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을 보면은 어떤 것이 원래 5가지 기운인가? 일단은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기운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있겠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기운 중에서도 형태가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기운 중에서도 형태가 있는 것이 있겠죠. 반대로 하강하는 기운 중에서도 형태가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강하는 기운 중에서도 어떤 물질의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도 아래도 아닌 그냥 가운데 존재하고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가운데로 뭉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기운을 어떤 비유를 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가면서 형태가 없는 거, 이게 불이죠. 불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특성으로는 확산이 이렇게 잘 돼요. 쫙 퍼지죠. 이런 기운이 있는 거, 불. 일정한 모양이 없죠. 그리고 분명히 상승하는 기운이 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승하면서 형태가 있는 건 뭐냐? 그거는 땅 속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나무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강하는 기운 중에서 형태가 없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물입니다. 물. 뭐 차가운 성질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형태가 상당히 자유롭게 변하는 그런 성질도 있고요. 물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성질도 있고요. 물은 또 재물에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성질도 또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강을 하는 것 중에서 형태가 있는 것을 금이죠. 쇠라고 비유했습니다. 무거운 쇠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쇠금 이거는 쇠이기도 하고
뭐 금, 돈, 재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견고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상승과 하강의 기운을 표현해서 화, 목, 그리고 수, 이렇게 순서대로 보자면은 수, 화,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수화, 목, 금, 토. 자, 이렇게 수화, 목, 금, 토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좀 끌어당기고 뭉치게 하고 하는 가운데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런 토지, 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수화, 목, 금이 사방에 배치가 돼요. 일단은 위로는 수가 있고요. 수와 반대되는 건 화니까 아래쪽에 화가 있고요. 목이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이 왼쪽에 있다고 보면 되고 토가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토를 중심으로 위아래, 좌우, 음양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오행입니다. 그리고 오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떠한 계기로 사주, 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요. 평소에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너무 재밌고요. 이 오행을 통해서 사람과 적성 그리고 많은 부분들 시대의 흐름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달 혹은 올해가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다. 그러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유행이라는 게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의 기운이라는 것은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되게 뭐 모양이 없이 여기저기 또 뻗어나갈 수 있으면서도 감춰지기도 하고 그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상상력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도 이 물의 성질에 또 수의 성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으면서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행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